네, 저희 이제 CGV 예고편 상영관인데요. 이제 여기 샘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 건데,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듯이 목업도 이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성, 그리고 뭐 미디어 쿼리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도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여기 하나하나의 코딩 내용까지도 이렇게 기술한 게 디자인 가이드라고 했어요. 뭐 글자 크기, 여백, 뭐 박스 이름, 크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효과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되도록 자세히 기술한 게 가이드라인 문서다. GUI 디자인 가이드가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GUI 가이드. 이게 NCS의 명칭이에요. NCS 교과에서 화면 구현에 보면 GUI 디자인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참고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전에 물론 인트로 화면이 있지만 인트로는 메인을 만들고 인트로를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메인을 먼저 만들고요. 네, 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자, 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화면도 한번 띄워보고요. 어떻게 만들었지? 띄워볼까? 슉. 우리 인덱스 파일 띄워봅니다. Alt, L 띄워서 보면 네, 컨트롤 이렇게 나눠놨어요. 저는 뭐 지금 구분선도 넣고 해가지고 여기 경계선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사이즈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는 가운데 오겠죠? 네, 중앙 박스. 즉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는다? 네, 내용이 구분되는 내용을 div 박스, 그 블록 박스의 대표 주자죠. 아무 특징이 없는 애가 div예요. 근데 이제 시멘틱 태그들이 나왔죠. 네, 시멘틱 태그들은 이렇게 헤더, 머리 부분, 메인 부분, 부터 하단 부분이라고 하는 요 태그를 안에 가운데 컨텐츠를 모아주는 애한테 얘가 핵심적인 애잖아요. 그 핵심적인 애한테 저는 시멘틱을 줬어요. 물론 반대로 줄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 반대로 줘도. 맨 겉에 있는 애한테 헤더 이렇게 하셔도 물론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저는 보다 핵심적인 데에다가 시멘틱을 줬어요. 예전에 이걸 뭐로 했다고? 잠깐만. 커널 I인가요? 네? 그냥 div로 했다고요. 이렇게. 네. 그냥 div 안에 div. 또 쓸 거 있으면 또 div 밑에 div가 막 10개, 20개씩 싸고 있어. 뭐야 도대체. 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내부 부분에 내부에 어떤 의미를 이거는 어느 부분 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야라는 의미를 실어주는 게 바로 시멘틱 태그다. 하도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아실 거예요. 네. 시멘틱. 자, 그래서 시멘틱 태그까지 얹었고요. 우리가 공통으로 클래스를 파트라는 애를 줬어요. 왜? 네, 똑같은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을 클래스로 보통 만들죠. 그래서 제가 어제 파트 부분에 맥스 위드에서 1200. 그래서 1200보다 작아지면은 이렇게 같이 줄어드는데 1200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용호에서 가운데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1200보다 큰 화면에서는 가운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애가 이렇게 주르륵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박스가 같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81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819 예, 그 근방에 왔는데 이 배경 얘는 별도로 지금 구현을 하려면 비율 같은 걸 맞춰야 되니까 그건 내가 따로 손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요 상단 부분 하기 전에 이 메인 부분부터 제가 만들 겁니다. 여기 극장을 좀 꾸며보고 먼저 이 가운데가 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과 하단으로 이동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은 일단은 배경만 넣고 이제 여기 메인 부분 가볼게요. 여기 이제 저희가 세 부분으로 어제 나눴고요. CSS를 보시면요. 메인.css. 메인.css 상단에 뭐가 있어요? 네, 외부 파일 합치기. 리셋, 코어. 얘도 다시 열어보면 컨트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초기화하는 애들 알았어. 닫았어요? 그리고 여기 코어는 뭐야? 클릭. 웹폰트 CDN으로 불러왔구나. 그 다음에 비율 유지 박스. 이거는 제가 설명 아직 안 했다고 그랬어요. 비율 유지 박스는. 그 다음에 이런 거 공통 클래스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네, 근데 이제 편의상 저는 레이아웃 공통 클래스는 여기다 놨어요, 지금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이제. 상단 영역. 지나가고요. 일단 배경만 넣어놨습니다.
요거 커튼 모양. 그 다음에 메인 영역으로 봅니다. 메인 영역. 그러면 이제 HTML 아무것도 없지? 이제 HTML 넣어야죠. HTML 넣어보도록 합니다. HTML. 자, 메인 파트로 갑니다. HTML을 넣어야죠. 요게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지. 우리 이제 스크린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구조를 짰지? 우리 저기 구조도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 디자인 가이드, 목업도 이렇게 잡았잖아. 여기 목업에 보면 뭐하고 뭐로 잡았어요? 3번, 4번 여기 읽어보면 동영상 재생 영역이 3번에 있고요. 여기 4번이 그 영화 그 예고편을 골라서 볼 수 있는 메뉴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3번, 4번. 네. 그래서 3번, 4번.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 가이드 문서에 보면은 3번, 4번에 대한 박스가 있는데 스크린 박스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 스크린 박스. 2-1 스크린 박스 div 샵 스크린. 무슨 말이에요? div 태그를 썼는데 id가 스크린. 가로 710에 398. 그 하얀 영역의 크기가 저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렬은 앱솔루트 탑 레프트로 이미지 스크린 위치 이동해 주시고 하위 요소로는 아이프레임 유튜브 동영상을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2-2는 또 요거 보고 넣고 이렇게 합시다. 먼저 이거 하나만 먼저 넣어볼게요. 2-1 이렇게 되겠죠? 네. 스크린 박스. 스크린 박스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샵 스크린 이렇게 되어 있죠. 샵 스크린. 네, 그래서 스크린이라는 DIV가 그냥 바로 들어가겠죠. 에밋 코딩이 제일 먼저. 이렇게 스크린. 그래서 얘부터 위치를 잡아놓고 아이프레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샵 스크린, 샵 스크린. 그래서 이제 CSS로 바로 가볼까요? 자, CSS의 컨텐트 영역 여기다가 2-1 해놓으시고요. 스크린 박스, 샵 스크린, 나오죠? 중괄호 이렇게 샵 스크린 중괄호. 자, 한번 해볼까요? 얘는 포지션이요. 이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누가 부모여야 되냐면요. 얘 부모는 얘를 싸고 있는 애가 부모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가 얘거든요. 컨트가 부모예요. 가운데 오는 박스. 여기에 배경 이미지도 들어가 있지. 컨트에. 샵 컨트에. 그래서 얘가 부모야. 그래서 여기에서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포 앱솔루트. 그 다음에 위드스 얼마인지 모르고 하이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위드 사이트는 있지. 위드 사이트는 줘야지. 그러니까 탑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F2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을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부모는 물어보라고 그랬죠. 앱솔루트는 부모를 무조건 물어봐야 돼. 위치 동시 부모는 또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 크기일 때 부모를 꼭 찾는다. 부모는 샵 컨트 뭐라고? 그럼 샵 컨트 부모 자격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주는 거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부모 자격만 가지려면 렐러티브가 제격입니다. 그죠? 앱솔루트는 또 부모 처사를 하거나 또 막 떠다니는 애니까. 그래서 여기 부모 자격이야. 렐러티브 왜 줬니? 그러면 여기다 밑에다가 부모 자격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내가 부모 자격 주려고 렐러티브를 줬구나 라고 본인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편지를 써놓는 거야. 네, 나중에 또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크기는 아까 문서에서 확인하는 거야 이거. 여기 701-398 그거 그대로 쓸게요. 701-398 W 701 H 398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빨간색 칠해볼까요? BGC 레드
이렇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고 브라우저에서 위치를 잡아봅니다. 브라우저에서 위치. (701에 398) 잘 나오나 볼까요? 네. 지금 소스는 내가 한번 쏘고 갈게요. 소스는 쏘고 네, 썼어요. 그리고 저는 소스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거지? 여기 있네. 부모 자격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 이러고 있지. 얘가 00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위치값 얘 그죠? 부모 자격이 얘 부모한테 컨트한테 있으니까 컨트한테 부모 자격이 없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얘 딱 빼봐. 화면 위로 처박혀요 그냥 맨 위로. 왜냐하면 부모 자격 없으면 누가 부모가 돼요? 헤헤하하. 보이는 화면. 네. 보이는 화면이 부모가 되니까 위로 탁 처박혀서 맨 끝에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 부모 자격이 없었어. 부모 자격이 요거를 지금 체크박스 뺐거든요, 제가. 네, 컨트의 부모 자격을 뺐어요, 제가요. 그럼 얘가 위로 처박히죠. 그러면 부모 자격이 없어? 아니, 메인 여기지. 스크린. 그치? 그러면 스크린이 탑도 안 가고 레프트도 안 가면 왜 이 자리에 이러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앱솔루트가 원래 젠틀하니까 그 부모 박스 위치에 위치 값을 안 주면 가만히 있다고 그냥. 이게 젠틀이라고. 젠틀 앱솔루트. 이거는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꼭 아셔야 돼. 탑을 주는 순간 부모 찾아 산말이. 레프트를 주는 순간 부모 찾아 산말을 한다고. 원래 자기가 처음에 놓였던 위치에 그냥 있어요. 단 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요소가 얘를 아냐? 얘를 몰라요. 다른 요소를 여기다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타거나 밑에 깔리거나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얘가 부모 자격이 있어서 위치값을 잡았고 이제 탑값 움직여 볼게요. 스크롤 좀 움직인 다음에 클릭하고 스크롤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위치 이동 좀 되죠? 이제 픽셀이 생긴 다음부터 요 옆에 픽셀이 생긴 다음부터 스크롤을 방향키 생겼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숫자가 이렇게 쉽게 이동이 되거든요. 이게 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되면 편해요. 그럼 어떤 수치를 넣으면 될지가 딱 나오잖아요. 뭐 이 정도 주면 되겠네. 자기가 이동시켜보고 그 위치가 얘가 맞는 위치 값이라고 적당히 보시고 뭐 세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온 수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V. 저는 긁어서 나온 숫자. 방향키를 올렸다 내렸다 하셔도 되고 화살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되시지 이제. 그리고 브라우저가 약간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겼는데 좀 이상한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본다. 컨트를 기준해가지고 딱 나오고. 테두리 좀 빼볼까? 아웃라인을 이렇게 빼고 보시면 약간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찍고 난 다음에 보면 바디 별 해가지고 아웃라인이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빼고 이렇게 미세 조정이 필요할 때는 체크박스 체크 풀고 보시면 약간 안 맞네? 그거 미세 조정하세요. 이거였지? 네, 이거. 브라우저에서 다 가지고 노는 거야. 예, 맞네. 그리고 얘도 찍어서 방향키로. 오케이. 미세 조정 끝. 완벽하게 가려지면 되겠고요. 미세 조정했어. 이렇게. 미세 조정 끝. 붙여넣기. 네,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동영상 넣기 전에는 이 화면이
암전돼 있어야지 예쁘지. 빨간색이나 흰색 뭐 다른 색을 넣으면은 그게 번쩍번쩍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레드를 넣었던 거니까 검정색으로 환원 시키겠습니다. 검정색 샵 또는 블랙 샵 빵빵빵 또는 블랙. 빛을 RGB가 하나도 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000000인데 두 자리가 같으면 한 번만 쓴다. 그래서 해시 코드를 쓴 거고요. 000 그러면 아유 검정색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동영상 아이프레임을 제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봇 PJ 할 때 동영상 넣는 거 한번 했었는데 동영상을 제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여기 그 인트로 동영상 있거든요. 그 CGV 인트로. CGV 인트로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인트로 동영상이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 CGV 인트로 유튜브 CGV 인트로 영상. 그러면 뭐 이렇게 오토바이 달 나오는 인트로 영상도 있고요. 뭐 여름 특집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귀신 나오게 하는 거, 귀신 나오는 거. 로맨스 버전 이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걸어놨던 게 이거예요. 네, 이 CGV가 있고 오토바이에 달려오는 것도 있어요. 입맛에 맞는 거 넣으세요. 이거는 잘 끌려오더라고. 보니까. 이번엔 이걸 넣어볼까? 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인트로 영상을요. 네. 멈춰놓고 오른쪽 버튼 해보세요. 이거 퍼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 소스코드 복사라는 게 나옵니다. 오른쪽 버튼 하시면 항상. 소스코드 복사. 우리는 개발자가 퍼가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복사예요. 소스코드 복사를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HTML에다 넣어야 되겠죠? 네, HTML에다. 여기 스크린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유튜브 아이프레임이라고 써놓고 유튜브 아이프레임 컨트롤 V 이렇게. 근데 굉장히 여러 개가 많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죠. 여기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타이틀도 프레임 보더, 원래 프레임 보더가 생기거든요. 아이프레임에서 이런 부분은 빼고요. 얼라우도 제가 뭐 허용하는 거에 대한 세팅이거든요.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저는 오토 플레이 하나만 허용할 거예요. 뭐 상관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길어서 다 지웠어. 오토 플레이 하나만 이렇게. allow 오토 플레이 자동 플레이만 허용. 그리고 allow full screen 이것도 지울게요. 그래서 아이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거고 그리고 width height도 내가 CSS에서 지정할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만 남아요? src만 남아요. 그리고 allow는 오토 플레이 때문에 allow를 해준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요거 구조를 좀 아이프레임 요 src 주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튜브 src 구성 합 구성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구성 요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값만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앞에가 다 똑같아요. 따따따 youtube.com/embedded/ 여기까지 똑같아요. 뒤에가 뭐냐? 요 부분이 동영상 아이디예요. 동영상 아이디 물음표하고 옵션을 쓰시는 거예요. 뒤에다가. 네. 값이 이렇게 생겼는데 동영상 아이디 물음표 옵션 우리가 옵션을 딸려 보내기를 할 거고요. 물음표 뒤에 옵션들이 이제 딸려오는데 물음표 뒤에 옵션이 어떤 게 올 수 있냐? 그것도 여기다 말씀드린다면
물음표 뒤에 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동 플레이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 플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오토 플레이는 1. 이거는 쟤네들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업체에서 인터페이스 API라고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공개해 놓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호출해 가면 이런 기능은 이렇게 제공이 돼. 이 얘기예요. 이건 자동 플레이입니다. 자동 플레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앰퍼센트 하나 쓰고 뒤에다가 키콜 값으로 가요. 뮤트 1 이러면 소리 없앨 거니 응 이런 얘기예요. 소리 없애. 소리를 안 없애면 자동 플레이가 안 돼요. 그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소리가 그 동영상 우리가 비디오 태그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리를 나오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스피커가 100으로 돼 있었고 비디오 자동 플레이를 허용했던 시절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진짜 많이 일어난 사건이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자기는 동영상 오토플레이가 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여기 이제 끼고 있으죠. 기계까지. 그런데 팍 소리 들으니까 놀라가지고 심장에 물 가서 쓰러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동 플레이 기능 없애야 된다. 소리가 없다면 자동 플레이를 허용한다. 소리가 있으면 자동 플레이 절대 안 돼. 이게 국제법상 웹 그 표준 체계 안에 그게 들어와서 지금은 소리 나는 상태에서 자동 플레이는 안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소리 없앰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뮤트. 그 다음에 앰퍼센트 계속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루프는 1 이렇게 하시면은 반복 재생이에요. 1, 0 또는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복 재생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펼쳐놓고 지금 엔터 쳐가지고 펼쳐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라는 걸 쓰셔야 되겠죠. 플레이리스트는 동영상 아이디 네 그러면은 이게 반복 재생 아이디예요. 반복 재생 반복 재생할 영상 아이디 영상 아이디를 동영상 아이디 그리고 앰퍼센트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lace inline이라는 게 있어요. place inline place inline 플레이를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동영상이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 되게 해주는 게 place inline인데 1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하냐? 아이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폰은 이걸 써줘야지 박힌 상태에서 돌아가요. 안 그러면 플레이어를 별도로 띄워요. 화면 꺼먹게 해가지고 플레이어 띄우는 거 있죠 이렇게. 그렇게 동영상을 재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웹페이지 안에 탁 디자인 안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스 인라인 안 써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아이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용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쓰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인라인 재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요하게 쓸 옵션들은 이런 옵션들이고요. 기타 등등의 옵션들은 다 어디 있냐? 네,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일단 푸셨어요. 중간. 이렇게 했고, 자, 자료는 어디 있냐면요. 그 필기 모음에 제가 잔뜩 드렸던 자료 중에 유튜브 옵션이라고 12번 012 옵션이 있어요. 12번. 12번 잠깐 열어보실래요? 유튜브 옵션. 요 설명하는 사이트가 유튜브 측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디벨로퍼들에게 개발자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12번이에요. 필기 모음 12번. 유튜브 옵션이라고 다 써놨는데 클릭 딱 해보시면 여기 나오잖아. 네, 이렇게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플레이 루프 어쩌고 저쩌고 API 어쩌고 아이프레임을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 여기 밑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어떤 거는 언제 뭐 버전 업 버전 하다가 언제 안 되고 어떤 거는 뭐 이 매개 변수는 2018년 9월 25일 이후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써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업데이트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그 구체적인 문서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쭉 여러 가지 써놨어요. 뭐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플레이 시키는 것도 있어요. 스타트 60, 스타트 90 이런 식으로 쓰면 60초 구간에서부터 90초 구간까지 시작했다가 멈추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 옵션 중에. 네, 그리고 플레이스 인라인은 동영상 인라인으로 제작해요. iOS에서.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드린 거 여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자동 플레이를 작동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네, 소리가 이 소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 플레이 허용된다. 이게 2021년 11월 22일 현재 전 세계 브라우저 공통 규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뮤트 1이라는 거. 이거 중간에 안 그랬었거든. 내가 계속 소리가 언제부터 또 안 나는 거야. 자동 플레이를 해놨는데 플레이가 안 돼. 왜 안 먹지? 왜 안 먹지? 무슨 문제지?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사전 연락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다 바꿔놓고 배포해놓고 안 되면 개발자들이 속을 썩다가 찾아보는 거죠. 항상 그런 식이야. 항상 그런 식. 네, 우리가 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URL 파라미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URL 주소, 물음표, 키, 꼴값, 앰퍼센트, 키, 꼴값, 앰퍼센트, 키, 꼴값, 앰퍼센트 이런 식으로 쭉 파라미터를 보내는 걸 get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 웹 서비스 서버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코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나오는지 볼까? 아이프레임 일단 넣었잖아요. 일단 나와야지. 일단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옵션은 그 다음에 넣을게요. 아, 나오네. 클릭하면 돌아가네. 네,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이 아이프레임 자체에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웃라인 빼보시면 아주 확실한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런 건 디자인상 파이지 파이. 이런 디자인을 누가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이 테두리는 보통 없앤다고요. 그래서 프레임 보더 0 이런 식으로 그 속성에다 주기도 하지만 CSS에서 보더 넌, 보더 0 이렇게 주시면 없어져요. 그런 세팅을 잡아볼게요. CSS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자, CSS에 가서 세팅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CSS로 갈게요. 아이프레임 요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스크린 아이프레임 스크린 아이프레임 그래서 샵 스크린 밑에 있는 아이프레임 인라인 프레임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드려서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시스템의 URL 페이지가 내 페이지 안에 삽입돼서 나오는 게 아이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자, 위드스 100 부모를 기준한 크기는 퍼센트를 쓰시라고 그랬어요. VW 안 돼요. VH 안 돼요. 그거는 보이는 화면을 기준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모를 기준한. 그래서 하이트도 H 1빵빵 P 100% 이렇게. 그 다음에 보더 없어요. 보더 넌 BDN 보더 넌 그러면 기본 보더 아이프레임 기본 보더가 없어집니다. 아이프레임 기본 보더 없애. 그래서 아이프레임입니다. 아이프레임 이거는 그 태그명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태그명이 아이프레임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프레임 해놓고 페이지 가서 보세요. 야, 꽉 찼어요. 새로 고쳐볼까? 네,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플레이가 되죠. 자동 플레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 얹어 봅니다. 옵션 얹으러 가볼게요. 여기까지 디자인 먹는지 한번 먼저 확인하시고 소스는 제가 쏘고 갈게요. 커밋 앤 푸시. 테나흐? 테나나나? 네, 이래 놓고
네, 열로 가셔서 HTML 여기다가 이제 옵션 물음표 해가지고 쓰는 거 뒤에다가 여기 가서 이제 물음표하고 쓰실 거예요. 좀 확대해서 써볼까? 이걸 좀 크게 만들게. 일부러 많이 크게 한 거예요. 여기가 embedded 슬래시 뒤에 요게 이 동영상 아이디거든요. 네, 동영상 아이디는 원래 뭐 저렇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조합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세요. 여기까지가 URL이야. 앞부분까지가. 그 다음 물음표로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플레이는 1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오토 플레이는 1. 얘네들이 지정한 방식이야. 오토 플레이는 1 하면 자동 플레이 자동 플레이가 일단 먹는지 보세요. 근데 이게 오토 플레이가 여기서 그냥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던데. 근데 여기선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뮤트. 앰퍼센트에서 이어 붙입니다. 앰퍼센트. 뮤트가 말 없음, 소리 없는 거잖아요. 말 없음 1, 소리 없음 1. 소리 없음 1. 오토 플레이는 1. 이게 앰퍼센트예요. 키 이퀄 값. 앰퍼센트 키 이퀄 값. 이렇게 붙어서 가게 돼 있어요. 새로 고쳤을 때 자동 플레이가 되면 자동 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 고치고 나 플레이 버튼 안 눌렀는데. 그럼 이 페이지가 로딩 됐을 때 자동 플레이 된다는 얘기지. 소리를 없애서 되는 거예요. 네. 요게 규칙이 바뀌어 있다. 네.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 짧은 영상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영상 볼 걸 이제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시키고 싶어. 그걸 하고 싶은 게 루프예요. 여기다가 앰퍼센트 루프는 1. 네. 근데 루프는 1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갈 건지 여기다가 써줘야 돼. 계속 반복할 때 어떤 자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풀이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이 리스트. 그래서 다른 동영상으로 하면 다른 동영상으로 물론 여러 넘어가겠지. 근데 다른 동영상을 넣어놓으면 계속 그 동영상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반복할 때 쓰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키랑 똑같은 걸 플레이 리스트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잡히는 이 아이디. 이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 자기 자신이. 네, 복잡해 보이죠? 오토플레이. 뮤트는 1, 앰퍼센트, 루프는 1, 앰퍼센트, 앰퍼센트.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는 자기 아이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플레이 막 되고 있어 혼자. 이 영상이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그러면 처음으로 자기 혼자 돌아가야 돼. 쭉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자. 혼자 반복되고 있죠? 네. 끝까지 갔다 처음으로 다시 가요. 요거 확인해 보세요. 요거. 일단 확인. 네. 확인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바일로 갔을 때 문제인데 모바일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티도 안 나요. 지금부터 X축 저기 안 보이게 해놨잖아. 이게 이제 iOS에서 플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는 다 이렇게 삽입된 상태에서 플레이 돼요. 여기서는. 근데 폰에서 보면 달라요. 얘기가. 지금 폰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다 그냥 코드나 일단 넣어놓을게요.
코드를 일단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맨 끝에다가 맨 끝에 place inline ampersand place inline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place inline.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잘못 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작동을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옵션 아까 그 본 사이트에 보시면 그래서 사이트를 내가 연 거예요. 이거. 요 사이트에 딱 가시면 아까 그 사이트 여기서 place inline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값을. 이런 값을 자세히 보는 거지. place inline 여기 있네. 더블 클릭, 복사. 이걸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야지. 정확히 똑같겠지? 이 매개 변수는 iOS HTML5 플레이어 동영상을 인라인으로 재생할지 전체 화면으로 재생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유효 값은 0, 기본값, 현재 기본값. 그리고 이거는 이제 iOS에서 기본값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1로 하면 true. 그래서 place inline 된다 이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니까 요게 혹시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데서 다 확인해 놓고 이렇게 붙여놓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해놓고 보시면 그냥 플레이가 되고 있겠죠. 여기서는 별로 구분이 되진 않지만 일단 여기까지 넣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까지 코딩을 또 넘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